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오늘은 신문명 정책연구원 대표이신 장기표 선생님을 모시고 소득 주도 성장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공정경제, 또 소득 주도 성장, 또 혁신 경제를 내세우는데 그 가운데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소득 주도 성장 자체는 옳은데 다만 부작용이 좀 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난 1월 10일 날 며칠 전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소득주도 성장은 옳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어떠느냐? 소득주도 성장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실패한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 즉 국민의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국민의 소득은 더 떨어졌고 또 경제 성장도 답보 상태 비슷하게 본래 기대했던 것만큼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실패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이 최저임금을 2018년도에 16.4%, 2019년도에 10.9%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간급으로 이 8,350원, 이 월급으로 따지면 이것이 174만 원인데요. 이게 상당히 높은 임금입니다. 이렇게 올리다가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말하자면 도저히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가지고 뭐 5사람 쓰던 것은 3사람만 쓰고 2사람을 해고한다거나 또는 3사람 쓰던 데는 1사람을 해고한다거나 그마저도 버티지 못할 때는 이 폐업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이 저임금 노동자들조차도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그동안에 말하자면 월 137만 원이라도 받아오던 사람들이 그마저도 말하자면 해고가 되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못 받는가 하면 또 가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또 자영업자들도 완전히 그냥 소득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죠. 이런 상태가 일어난 것이 이게 이제 보통 일방적인 뭐 우리들의 말하자면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이것이 지난 11월 달에 말하자면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1월 한 20일경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 동향 자료에 의하면은 저임금 이 노동자들의 임금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11.3%가 올랐습니다. 고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아니라 아주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이 근로소득은 11.3%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은 22.6%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어떻게 근로소득이 떨어질 수 있느냐? 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하던 노동자들이 실직을 해버렸으니까 실직한 사람이 아주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근로소득이 줄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 국민 소득을 올려주 가지고 이것이 소비로 연결돼 가지고 이것이 생산 이런 걸 보고 유효수요라고 그러는데 이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게 그렇게 못 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통계청 가계 동향에 의해서 다른 유사한 자료가 또 있는데 통계청 가계 동향에 의하면 지난 3분기 때 말하자면 부유청 이런 걸 보고 소득
상위 10% 계층,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은 8.8%가 올랐어요. 8.8%가. 그런데 소득 하위 10%의 소득은 7%가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즉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고소득총, 아까 고임금 근로자,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랐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8.8% 올란 대신에 저소득층의 소득은 7% 오히려 내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들이 뭐 어떤 학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인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겁니다. 이렇다면 이거는 소득주도 성장의 말하자면 주된 정책인 최저임금 말하자면 인상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이걸 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특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대단히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소득주도 성장 자체는요, 이건 좀 문제가 좀 다른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 자체는 옳습니다. 이거는 즉 국민의 소득을 좀 증대시킴으로써 이것이 소비로 연결되게 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요 말 취지대로 하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럼 뭘 잘못했느냐 하면 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임금을 올려줘 가지고 말하자면 소득이 늘어나게 해서 소비로 연결되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임금을 받는다는 건 이미 취업노동자입니다.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기득권입니다. 이미 그래도 비록 최저임금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월급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월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준 거야. 이런 걸 보고 옛날에는 이런 걸 보고 이 신케인즈주의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임금 주도 성장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그 일할 만한 즉 생산 가능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일을 할 때는 임금을 올려주면 그것이 바로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되어 가지고 소비를 진작하고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지금은 어떠냐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취업해 있는 사람 부담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해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줘봐야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일종의 말하자면 기득권인데 그 사람들의 소득은 올라갔지만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원체 많다가 보니까 네.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가지 못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좀 더 그러면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1,530원 말하자면 이제 월급으로 따졌을 때 137만 원 할 때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311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7,530원 할 때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311만 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실업자가 얼마나 되냐? 105만 명입니다. 실업률 3.5%에 105만 명이고, 구직 단념자라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뭐 취직하려고 그래봐야 내가 취직할 데 없을 것이야. 해가지고 취직을 간절하게 하고 싶지만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 50여만 명. 이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걸 보고 실망 실업자라 그러는데 아예 그냥 취직할 생각을 못 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실망 실업자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25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공식적인 실업자 105만 명하고 말하자면 355만 명이 이 통계 숫자로
355만 명은 취업을 못한 상태니까 소득이 한 푼도 없는 거야. 즉, 이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줘야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가가지고 말하자면 유효수요, 즉 이 소비로 연결돼가지고 생산이 정대될 수 있는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소득은 임금 아무리 올려줘봐야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소득은 안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취업 안 하고 있는 사람, 즉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줘야 이게 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를 볼 줄 알려고 그러면 새로운 역사의식을 있어야 돼요. 무슨 역사의식이냐? 옛날처럼 국민 대부분이 다 취업하고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 자동화와 신제품에 의해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왔다. 이런 시대를 전제로 하고 소득주도 성장, 즉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우선 이 말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한 번 더 지적하겠는데, 네. 임금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그 고용하고 있는 사람의 지불 능력의 범위 내에서라야 임금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지불 능력이 없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지불하라 하면 이건 어찌 되겠어요? 이 회사는 문 닫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가게나 회사나. 그렇죠.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한 사람, 즉 임금을 지불해야 될 사람의 지불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지불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즉 기업이 도산하거나 가게가 폐업하는 일이 생기고, 이거는 즉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취업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저임금 노동자들도 실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정부는 모릅니까? 그거를? 난 도대체 이 정부가요 정말 웃기는 정부입니다. 지금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이건 상식이요, 상식. 예? 세상이 다 아는 일을 이 정부 관계자들만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알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5명 쓰던 사람은 2명을 해고하거나 3명 쓰던 사람은 1명을 해고해가지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또 폐업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고 말한 일이 있느냐 하면 지난 한 11월경쯤에 정부의 정책도 말하자면 국민의 공감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로 가지고 말하자면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을 말하자면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말하자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하자면 서민 경제에 너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속도를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한 일이 있어요. 네. 그래 조절할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가지고 이걸 포함을 안 시키면 최저임금을 좀 인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함시키면 인상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말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을 좀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지난 12월 23일 날 24일 날에 본래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국무회의가. 즉, 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걸 결정을 거의 하려고 최종적인 결정은 12월 31일에 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12월 24일 날 사실상 결정을 하려고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요, 이 국무회의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으니까 논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전날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12월 23일 날 저녁에 경제 관련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회의를 보고 녹실회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그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 모이는 회의가 녹실회의인데 녹실회의에서요. 말하자면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그 비율을 좀 낮추려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최저임금이 너무 과도하게 인상되었다 그래가지고 조절할 생각을 대통령도 시사했고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도 속도 조절하겠다 했는데도 말하자면 노동부 장관이 이 민주노총의 압력을 받는 노동부 장관이 반대해가지고 이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그러니까 이 정부 스스로가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회의까지 소집했다가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자기네들 이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알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도 지난 1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았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치 경제정책이 옳은데 국민이 몰라가지고 체감을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부는 정말로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이는 불통정권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이거를 먼저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요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이 본래 근로기준법이나 또는 최저임금법이나 이런 거는 그 이하로 하면 처벌한다 이겁니다. 즉 최저의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최저. 그 처벌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최저로 정해야 되는데 그냥 월급 대략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이런 거는 최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에도 이 법에 정한 최저 기준을 이유로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된다. 즉 임금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 시장 경제에서는. 그렇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왜 최저임금이나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을 두느냐 하면 그 이하로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이거야. 도대체 이거는 이럴 정도가 된다면 기업을 운영 못 해도 좋다. 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최저 기준이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너무 높여 놔놓으니까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0월 달인가요?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서 데모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이거야. 이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소상공인도 국민이에요.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노동자들보다도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즉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이 또 고려는 배려가 아니야. 고려는 없이 그냥 노동자들만 편을 드는 거 이런 거는 이 정권이 말하자면 친노동자 정권, 즉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휘둘리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정권은 정말로 국민으로부터 규탄받고 또 시정돼야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정희 씨께서 물으신 답이 뭐냐면 그럼 이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네네. 지금 이거 물으셨죠? 네, 그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요 소득을 보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른바 20대 80의 사회, 즉 이 자동화와 신제품으로 말미암아서 생산활동 인구가 자꾸만 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꾸만 자동화가 되면 옛날에 100명이 일하던 것을 50명이 일하게 되고 50명이 일하던 것을 10명이 때로는 1명이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 인원이 자꾸만 줄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업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 즉 대량 실업이 구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요. 이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을 해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생산한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도
이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 그러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진짜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정부와 사회에서는 자동화와 신제품으로 말미암아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하지 않으면 부유층이 생산해서 해도 물건을 팔아먹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유층들이 계속 잘 살기 위해서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거를 설득을 해가지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진짜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임금노동자, 상대적으로 기득권층에 속하는 임금노동자들의 임금만대를 올리니까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올라가고 저소득층의 임금, 근로소득은 더 떨어지고 또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올라가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내려가는 이런 말하자면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 문재인 정부도 직시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것을 알고 정말로 소득주도 성장은 필요한데 이것은 임금 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알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장기표 대표님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